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또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고 궁금하시죠? 요즘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그래도 가슴 답답하고 고민 있으신 분은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집 마련의 기회인가 아니면 내 집을 팔아야 할 기회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시장의 흐름들을 잘 비교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고 마음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 아직도 고민이 너무 됩니다 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굳은 의지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좀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흔하지 않죠. 그런 분들께 굳은 의지를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역시 또 정책이 바뀌고 또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니까 시장에 자전되는 매물이 안 나오고 결국은 또 다시 시장의 매물이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속에서 빨리 털을 거 털고 내가 똑똑한 한 채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또 이거 정책도 규제 풀리면 갖고 있다 보면 몇 년 있으면 가격이 또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둘 다 세 채, 네 채를 보유를 계속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서우니까 팔아야지 하는 분들도 점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결국은 이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에 대한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시장은 계속 규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시장을 좀 조절하려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공급 없는 부동산 규제는 결국은 가격 상승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시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시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아파트 사면 되겠지만 적은 돈으로 내 자식들이 나 자신이 내 집 마련을 새 아파트를 하고 싶고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재개발 투자가 가장 유력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모아타운 재개발 방식을 좀 선택하라 이런 의미로 한번 좀 강의를 끌어볼까 하고요. 강의 제목은 모아타운 재개발에 투자하라.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개발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재건축이죠. 단독주택과 노후주거지, 이 노후주거지를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만드는 건 재개발이고 아파트가 만들어진 게 너무 낡아가지고 다시 아파트를 부셔서 다시 아파트를 건 재건축입니다. 근데 재건축은 이미 가격이 비싸죠. 주거를 하면서 다시 새 아파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러면 재건축을 포기하고 아예 재개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와 꿈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돈이 없는 분들은 재개발, 빌라라도 하나 사가지고 재개발 통해서 아파트를 가야 되겠죠. 돈은 재개발이 많이 법니까? 재건축이 많이 법니까? 당연히 재개발이 많이 벌지요. 소액으로 새 아파트를 만남으로써 가격이 많이 벌죠. 그런데 재개발도 무조건 많이 버느냐? 아니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 또 이게 무더기로 개발되는 지역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고 또 교육환경, 거주의 편리성, 그다음에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재개발을 좀 무더기로 최소한 3, 4천 이상 세대 이상 개발되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재개발에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도정법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이 있는데 도정법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일단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뉴타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기존의 재개발, 일반 도정법으로 하는 일반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세권 중심으로 가는 게 있죠. 역세권 시프트가 있고, 역세권 시프트 장기주택,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시프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공공시설을 내놓는 역세권 활성화가 있겠고, 요즘 또 국토부에서 내놓은 역세권 주로 민간 복합 개발, 민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민복은 이제 작년 12월에 서울시 조례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지금 완성돼 있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왔죠. 시행규칙. 이것을 서울시의 운영기준이라고 합니다. 운영기준은 아직 안 나와서 올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희 민간 복합 개발 민복의 동의서를 내고 있는 건 죄다 동의서가 아니죠. 그냥 의향서 정도를 받고 있는 거죠. 의향서. 그래서 먼저 이 운영규칙, 서울시 조례 중에 서울시 시행규칙 운영기준이 나와줘야 그때 구역계를 가지고 받는 게 진짜 동의서인데, 지금 현재 여러 이상한 업체들이 막 의향서 받아가지고 동의율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좀 많이 혹세무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뭔가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거기 때문에 어서 빨리 운영 기준이 나와서 정상적인 동의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현지에 가서 보면은 신축 빌라 짓거나 아니면 신축해서 여러 가지 팔려고 동네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향서를 가지고 동의서 몇 프로 걷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득권, 그쪽에서 무언가 이익을 추구자 하는 세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민간 복합발의 동의서 동의율은 없다.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향서를 가지고 동의 의향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득권 또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건 도정법으로 간다면서 소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소규모 주택개발법, 소정법이라고도 그냥 표현하고 있죠. 도정법이 반대죠. 여기에는 모아타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아타운 재개발이 있죠. 모아타운을 하나만 할 경우에는 가로주택 사업이 되는데, 가로주택 사업이 2개 이상이 되면 모아타운이 돼서 도정법과 같은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을 해줘서 전체 지구를 좀 더 확대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한 개 구역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2개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4만 제곱미터 정도부터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800에서 1000세대 정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보통 3개, 4개, 5개 해서 1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게 돼서 보통 한 개 구역당 4,500세대라고 하면 5개 구역이면 2,000에서 3,000세대의 규모의 모아타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법으로 가는 방식과 소정법으로 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절차가 도정법은 다 있지만, 도정법에는 있지만 소정법에는 없는 추진위 승인 과정과 관리 차원이라는 두 단계를 간소화시키면서 사업이 빨리 가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입주까지 도정법은 최소 행정적으로 12년에서 서로 다툼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입주를 한다면은 이 소정법으로 가는 모아타운은 보통 6년에서 7년, 늦으면 7, 8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아타운 재개발에 투자하라. 그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서 입주 시기는 빠르면서 도정법으로 하는 것들과 같은 그러한 용적률의 이익과
또 개발의 편의성, 용이성들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 예를 들어서 도정법으로 가는 것은 노후도만 해도 6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요 소정법으로 가는 모아타운은 요 노후도가 60% 이상만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좋은 부분도 있다. 도정법의 좋은 부분은 가져왔고 아파트를 빨리 지켜하기 위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시켜서 정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 재개발로 투자할 경우에 이점이 한 4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빠른 아파트 공급이다 이거죠. 지금 서울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요를 억제하는 건 규제거든요. 규제로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수요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규제가 일어나면 또 가격이 껑충 뛰는 이유가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새 아파트이면 희소성에서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요 모아타운이라는 걸 가지고 공급을 하면 가장 빠른 공급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하고 새로운 땅을 구해서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 주거지의 아파트를 공급해서 빨리 주택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아파트 공급의 답이다. 그래서 빠른 공급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모아타운 재개발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 모아타운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특히 너튜버나 이런 데에서 모아타운은 2만 제곱미터로 공급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소규모다 또는 작다, 나홀로 아파트라고 이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모아타운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의 2개가 모여지면서 4만 제곱미터 이건 재개발급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모아타운 하나만 봤을 때는 이런 브랜드, 소위 메이저급 건설사가 들어오지를 않는데 2개 이상이 서로 A와 B, 1, 2구역, 이 2개 구역이 원 브랜드, 한 개의 브랜드로 하게 될 경우에는 메이저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10대 건설사 또는 6대 건설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만 보고는 안 들어오겠죠. 회사의 네임밸류 때문에. 근데 2개 이상이 묶어지면 다 단지 규모가 크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1구역, 2구역이 모 기업의 모 브랜드의 1단지, 2단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일반 도정법으로 가는 아파트가 다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부감이 심했던 강남권 재개발지에서 모아타운 다 반대를 해서 해제를 시켰는데 최근 작년 말부터 서초 3동의 모아타운이 지금 한 3개 구역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역삼동, 역삼 1동에 또 모아타운 2개가 또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양재동, 양재 2동 1-1구역, 1-2구역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도 모아타운이 들어오고 있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 다시 모아타운의 진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런 도정법으로 가가지고 10년, 15년 함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적 보면 20년도 걸리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간다. 시장에서 아파트가 희소할 때 빨리 공급함으로써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도 빨리 벌거나 아니면 편리한 아파트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강남도 모아타운 러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강남이 진행하니까 모아타운을 다시 재평가하다 보니까 서울의 주요 마용성 그리고 양천구 또 영등포구부터 해서 저기 강동구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뭐니 해도 빠른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속도가 모아타운은 7, 8년이면 입주한다. 입주하고 나서 팔고 기타 지역 재개발을 2개를 사도 된다. 이런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 재개발과 재건축은 12년, 15년, 많게는 20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빨리 공급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자. 그래서 모아타운 쪽으로 소요가 지금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양 이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모아타운들도 모아타운 예정지거나 지구 지정된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른 공급에 주 안점을 두고 가시는 게 좋고, 조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이 다른 일반 다른 아파트가 옆에 25억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23억이면 좀 어때요? 2, 3억 좀 덜 벌어도 괜찮잖아요. 빨리 내가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 돈을 벌더라도 빨리 벌어서 두세 개 더 사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궁극적으로 다 팔아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빨리 공급되는 이 아파트 공급 한번 저를 믿어보시고 모아타운 재개발에 투자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꼭 중요한 거 있어요. 아무리 빨리 진행되더라도 가격이 안 오를 때는 안 오르니까 위치 선정 잘 하세요. 여기에 모아타운이 돼요. 여기다가 앞에 쓰고 싶어요. 위치가 좋은 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아타운 재개발에 투자하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고 나서 아파트 입주 가격 안 오를 때 가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추가 부담금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지역들은 추가 부담금? 내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전세만 놓아도 추가 부담금을 내고도 내가 갖고 있는 기존 빌라가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아서 또 내가 주거의 안정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을 선정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이 부분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돼요. 사놓고 또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사놓고 가격이 안 오르니까 진행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때 우울하고 또 신경 안정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지역 투자해서 좋은 지역 빨리 아파트 공급해서 이 희소한 시장에서 프리미엄 많이 올라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추가 부담금이 적게 들어간다. 모아타운은 추가 부담금 진짜 적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빠른 속도예요. 빠른 속도라고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내년에 인건비가 내릴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5년 후에 인건비가 내릴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인건비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매년 오르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가 내년에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내년 오르죠. 그럼 건축비도 내년 오르겠죠. 항상 추가 부담금은요, 매년 1년, 2년 지날수록 추가 부담금 늘어갑니다. 건축비가 작년 대비 또 올해 한 12% 올랐어요. 그럼 내년에 하면 또 15% 또 오르죠. 내후년에 하면 또 12%죠. 추가 부담금은 여러분 맨날 고민하는데, 추가 부담금은 어차피 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추가 부담금 없이 재개발하는 것은 지구상에 없거든요. 추가 부담금 걱정하지 마세요. 빠를수록 추가 부담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빠르니까 추가 부담금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빨리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만 추가 부담금이 적어지거든요. 1년 늦어질수록 추가 부담금 더 많아져요. 제발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분들 쌈질하지 마세요. 1년 늦어질수록 추가 부담금이 10%씩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서로 싸울 일 있으면 시공사 정해놓고 싸우세요. 그때 소송해도 늦지 않으니까. 아셨어요? 꼭 비대위인이 뭐 이런 분들 뭐 모르고 그냥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반대해가지고 깨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전체적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꼭 싸우시더라도 시공사 선정해놓고 싸우세요. 추가 부담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상가와 업무시설 하나도 안 넣어도 돼요. 요즘 상가 업무시설 넣으면 분양 안 돼가지고 이자 내고 난리가 나요. 결국은 조합 태산도 못하고요. 여러분, 이 모아타운의 특장점이 상가와 업무시설을 하나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복합개발, 복합이 뭐예요? 복합이라는 게 뭐죠? 주거하고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복합해서 넣는다는 거잖아요. 민간 복합회가 용적률 많이 받아가지고 추가 부담 낮춘다고 했는데, 결국 업무시설을 못 팔리고 상가시설 안 팔리고 분양 안 되면 결국 누구? 조합이나 추진위원, 신탁사들 돈만 이자만 벌게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자 부담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가 오거든요. 여러분 민간 복합 개발해가지고 복합이라는 말 되게 뭔지 모르는데요. 이런 거예요. 주상복합 이런 거죠. 주상복합 가격 올라요 안 올라요? 아파트값 안 오르잖아요. 왜? 상가시설이 많아서. 만약에 이게 현금 청산 안 되고 분양 안 되면 계속 이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 내고 청산하기 전까지 누가 이자를 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 뭐 사업성 좋다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잘못해가 주복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분양 안 되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세권 개발이 성공을 잘 못하고 몇 개 성공 사례가 별로 없는 이유가 이 상가하고 업무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아타운요 상가시설과 업무시설 없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줄 아시면 됩니다. 빨리 청산이 돼서 내가 내야 될 결국 공사비 빚으로 짓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빚으로 내 이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집이 나가고 나면은요 한 달 이자가 몇십억씩이거든요. 몇십억씩 나가요. 그래서 이 이자 줄이는 거 이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낮아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용적 200%짜리를 500% 받으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300% 늘어나면 150%를 기부채 납해서 임대아파트 들어와야 되거든요.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은요, 아파트 프리미엄이 생기지를 않아요. 추가 부담금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아파트 프리미엄이 형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추가 부담금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고급화시킨 아파트를 만들어서 추가 부담금 2, 3천, 5천만 원 더 내고 프리미엄 높은 아파트를 만드세요. 주차장도 한 대보다는요 1.5대, 1.5대보다는 2대. 주차장을 한 대 더 넣잖아요. 프리미엄이 10억 오를 걸 25억씩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값서 그냥 임차인들 많이 들어오고 전세 10년, 20년 장기주택 많이 들어오면은요 아파트 가격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내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민복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이거 낮출 수 없잖아요. 용적률을 높이라고 하고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 400% 500% 받는 눈앞에 조삼모사 같은 거잖아요. 눈앞에서는 이익 같은데 알고 보니 분양도 안 돼. 임대 아파트 많아서 프리미엄 성장 안 돼. 그러면 더 손해가 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시작할 때 추가보다 낮춘다 그걸로 꼬드겨가지고 이게 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를 않다 이렇게 저는 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급이 가장 부족한 시기의 공급 이거 중요하잖아요. 시장 원리잖아요. 공급이 없어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공급이 없을 때 재빨리 공급하는 데가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 희소성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 모아타운이 빨리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이 가장 부족한 시기에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모아타운 결국은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게 굉장한 투자의 답이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팔고 또는 전세를 얻고 다시 재투자라도 할 수 있고 내 자녀분들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자녀분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높은 프리미엄을 빨리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빨리 부족한 시장에 빨리 공급하는 거다. 네 번째, 또 다른 투자의 기회다. 제가 가서 늘 내가 가격이 오르면 확실히 벌었다면 무서운 게 없이 대출을 받아서 자녀분들 하나 더 투자를 해줄 수가 있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 이자에 시달려 그러면 내가 모든 대출이라는 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위축이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딱 입주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 그러면 안 올라 팔 수가 없잖아요. 또 투자의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또 다른 투자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고요. 이 모아타운은 가장 중요한 5년 재당첨 금지. 내가 투자했는데 재당첨 금지 때문에 좋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금지가 없다. 그리고 빠른 공급으로 재투자의 기회가 된다. 내가 추가 부담금을 내기가 힘들면 전세값이 오르니까 전세를 놓고 추가 부담금 내고라도 도움을 나누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빌라 가격보다는 더 많은 돈이 남아돈다.
전세 가격에서 추가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돈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빌라를 두세 개 살 수 있는 돈이 남아돈다 이런 말이에요. 재투자의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아타운 지금 과거에 유튜버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아타운 잘 몰라가지고 폄하시켰는데요. 이거 지금 재해석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공부할수록 모아타운이 정말 좋은 제도이구나 여러분 알 수 있을 거니까요. 모아타운에 관심 갖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치 선정 위치가 중요하니까 위치 선정 잘 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고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서울에서 공급이 그래야만 집값이 좀 안정화가 될 텐데 결국 그 공급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갖자 그 안에서도 모아타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이렇게 좀 전략을 짜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도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담아가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 무료 세미나 예정돼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만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세미나 오시면요. 일단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부동산 투자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으니까는요. 많은 분들 오셔서 부자의 노하우 쌓아가시기 바랍니다.